네, 이번 시간은 VTP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랩 파일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할 건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개 스위치가 있을 때 이렇게 VLAN을 생성해보고 어떻게 VLAN 생성해보고 이 VTP를 통해서 생성된 게 이렇게 전달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드는 이렇게 서버가 있고 서버 이렇게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네요. 그럼 서버가 보낸 게 얘는 동기화 시킨다 했습니다. 근데 동기화하고 얘는 또 어떻게 한다면 뒤로 또 전달도 한다 했죠. 예, 전달합니다. 그럼 전달하면 얘가 동기화되고 전달했는데 트랜스페런트는 어떻게 하는가? 얘가 온 그거 메시지 얘는 동기화를 안 한다 했죠. 얘는 동기화를 안 합니다. 대신 이렇게 전달해 준다 했습니다. 네, 그것을 저희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알게 될 거고, 그리고 VTP는 항상 요 전체가 뭐가 하나가 되려면 뭘 해야 되겠죠? 예, 동일한 VTP가 전달되는 영역의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도메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 이렇게 클라이언트, 트랜스페런트 모드를 선택할 겁니다. 근데 기본 모드가 원래 뭐였죠? 예, 기본 모드가 서버였죠. 그래서 서버가 아닌 얘들 둘이만 모드를 변경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비전 넘버라는 게 있다 했습니다. 리비전 넘버라는 게 뭐냐면 얘가 VLAN을 하나 만약에 1, 처음에 0이었다가 VLAN 10을 생성하면 이게 1이 되고 또 VLAN 20을 생성하면 이게 다시 증가해서 2가 되고 이렇게 해서 리비전 넘버를 계속 올려서 증가하면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비전 넘버보다 높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아니면 어떻게 한다 했죠? 예, 그것을 무시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것만 새로 받아들인다 했습니다. 그것도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만약 여기 신규 스위치가 이렇게 와서 붙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신규 스위치가 들어오려면 도메인이 같아야 되죠. 예, 도메인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돼? 들어왔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항상 뭘 하라 했죠? 얘가 기본 서버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 얘가 들어왔을 때 리비전 넘버가 높아버리면 얘가 얘로 들어버리면 얘가 제일 높은 서버가 돼서 나머지 애들이 다 이쪽으로 동기화가 돼버리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리비전 넘버를 0으로 만들어서 붙이라 했죠. 그래서 이건 붙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다 했죠? 리비전 넘버에 트랜스페런트 모드로 바꾸는 걸 제가 가장 권장하고, 만약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냐, VTP 도메인을 변경해 버리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 이 도메인이 CCNA라는 도메인이라면 얘는 들어올 때 아무것도 아닌 뭐 테스트 이런 임의의 도메인으로 바꿔버리면 여기 널 값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다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건데 이 VTP가 원래 처음에는 이 도메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도메인 전달되는 법인데, 도메인은 처음에는 다 어떻게 하면 널 값입니다. 아무 값이 없습니다. 근데 얘가 도메인을 CCNA 딱 세팅해서 얘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VTP 메시지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첫 번째로 그 VTP 메시지를 받으면 얘가 저절로 어떻게 되나? CCNA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해놨냐면, 우리가 첫 번째 하나가 다음에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도메인 가운데 서로 만약에 도메인이 달라서 전달 안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해놓게 놨습니다. 예, 조금 보안적으로 약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랜스페런트 같은 경우에는 이 도메인을 이렇게 하더라도 그 도메인 정보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트랜스페런트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결국 세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동으로 되지만 처음에 무조건 항상 이 트랜스페런트 이런 모드 설정한 다음 설정할 때 항상 도메인부터 먼저 도메인을 이렇게 동일하게 CCN에 이렇게 해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한 대로 그냥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가 4개가 있네요. 처음에 VTP가 동작하려면 항상 언제만 동작한다 했습니까? VTP는 요게 처음에는 스위치들이 한번 볼게요. 스위치가 무슨 모드죠? 스위치들이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DTP 때 배웠겠지만 show 인터페이스 F0-1 스위치 포트 해보면 지금 다이나믹 오토이기 때문에 액세스가 돼 있죠. 왜냐하면 오토가 돼버리면 먼저 보내지 않기 때문에, 얘도 오토이기 때문에 서로 보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액세스가 있죠. 그래서 액세스일 때는 VTP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퍼레이셔널 모드가. 그래서 이게 트렁크가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요때 컴퓨터에서 인터페이스 F0-1을 스위치 모드 다이나믹 디자이러블 이렇게 해서 하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DTP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동적으로.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하지 말자 했죠. DTP를 사용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 했으니까 이렇게 수동으로 세팅을 해주는 게 좋다 했습니다. 2번은 F0-1번하고 2번이 트렁크를 해줘야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레인지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게 더 편하겠죠. 자, 이렇게 했고요. 자, 3번 스위치는 2하고 3번이네요. 3번, 2하고 3번.
인터페이스 컴포트, 인터페이스 레인지 F0-2 3번 스위치 모드 트렁크.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4번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4번 스위치는 이렇게 3번이네요. 3번. 자, 3번. 그래서 4번 스위치는 인터페이스 F0-3 헷갈렸어요. 3번이었죠? 죄송합니다. SF0 스위치 모드 트렁크. 자, 이렇게 했고 지금 이제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좀 헷갈리네요. 여기 가서 옵션에서 이게 원래는 이게 포트랩에 동적으로 보여주는 걸 썼는데 저걸 해버리니까 조금 직관적이지 않아서 제가 가끔 잘 안 보일 때 돼서 이렇게 수동으로 만들어 줬거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VTP를 다 트렁크 다 됐으니까 트렁크를 한번 확인해 봐야지. 어떻게 확인하죠? 쇼 인터페이스 트렁크. 자, F0-1번 잘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쇼 인터페이스 트렁크 하면 자 0-1, 0-2가 89-1Q 기본 네이티브 1이고 잘 돼 있습니다. 1, 2 얘는 2, 3이 돼야 되겠네요. 맞죠? do show 인터페이스 트렁크. 자, 2, 3 잘 돼 있고요. 자, 얘는 3번이 돼 있어야 되죠. do show 인터페이스 트렁크. 왜 do를 붙인다 했죠? 예, configuration 모드에서는 원래 enable에 사용하는 show 명령을 사용할 수 없다 했죠. 그래서 원래 들으면 여기 나가서 show 인터페이스 트렁크 이렇게 해야 된다 했죠. 예. 근데 이렇게 나가는 게 귀찮으니까 이 상태에서 하고 싶으면 컨피그레이션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 했죠. 근데 이 상태에서 do를 안 하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명령 에러가 뜨죠. 그런 명령 없다. 그래서 요거 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트렁크를 다 설정을 하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자, 트렁크를 다 했으니까 일단은 요 먼저 이 상태에서 먼저 show VTP status를 한번 볼게요. VTP status. 자, 이게 가장 쓰는 명령인데 얘는 1, 2를 지원하는데 실은 다 원 모드네요. 예, 일단 원 모드고 기본이 다 뭡니까? 서버. 기본 모드가 서버고 이 스위치는 최대 이제 255개까지 이렇게 지원하긴 하네요. 그리고 현재 VLAN 개수는 5개입니다. 왜 5개라 했죠? show VLAN BR 했을 때 얘가 항상 1이 있고 모든 포트가 섞여져 있고 1002에서 1002까지 FDDI와 토큰링을 쓴다 했죠. 근데 사실상 그걸 쓰지 않는다. 근데 얘들 이 5개 VLAN을 시스코 스위치에서 그 삭제도 안 되고 삭제를 할 수 없고 변경도 할 수 없다 했죠. 그래서 얘들은 거의 고정입니다. 고정 삭제가 안 됩니다. 기본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show VTP 스테이처스에서 그렇게 이제 5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스위치가 버전이 1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가서 show VTP status. 자, 똑같고 1 버전이 맞죠? 지금 다 서버죠. 자, to show VTP status. 자, 기본 값이 다 서버고 2, 5 5개 1 똑같죠? to show VTP status. 네, 다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다 동일하다는 것을 이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VTP 도메인을 한번 다 이제 통일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VTP 도메인, 그러니까 CCNA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널값에서 비어 있는 널값에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to show VTP status. 자, 이렇게 하니까 CCNA가 들어왔습니다. 맞죠? 들어왔고. 자, 2번 스위치 한번 가볼게요. 자, show VTP status. 자, 세팅 아닌데 저절로 됐죠. 왜냐하면 VTP 메시지가 저절로 가면서 얘가 없을 때는 그 값을 바로 사용한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3번도 보시면 show VTP status. 지금 얘는 지금 이게 한 단계까지만 얘가 안 돼. 원래대로는 더 돼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됐네요. 자, 일단은 모드를 한번 볼게요. 이게 원래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이 동적으로 되는 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동적으로 하는 거를 권장하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수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오전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무조건 이렇게 박아 놓고 돼 있더라도 이렇게 해놔야지 제일 안전합니다. 동쪽으로 될 수도 있지만 CCNA 이렇게 해놓고 항상 도메인은 수동으로 설정해라 말하면 얘는 또 서버라서 넘어가서 됐는갑네요. 이게 좀 애매한 면이 있네. 서로 어떤 때는 되고. 자, 해서 동쪽으로 해라. 그리고 얘는 서버 모드 그냥 됐고 show. 자, 다 수동으로 세팅했으니까 볼게요. 자, 이제 CCNA 됐고 서버 모드 맞고
자, 얘는 트랜스페런트 모드로 바꿔야 되죠. 그럼 VTP 모드 트랜스페런트 show VTP status. 자, 이렇게 하면 CCNA고 트랜스페런트 됐죠. 얘는 클라이언트 돼야 되네요. 자, VTP 모드 클라이언트 to show VTP status. 자, 이렇게 하면 CCNA 클라이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네임은 어떤 때는 이렇게 딱 최소 되는데도 또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게 가상화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 장비에서 그런 건지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되도록이면 항상 수동으로 하라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모두 다 세팅했고, 처음에 우리가 트렁크 무조건 해야 된다 했죠. 왜 트렁크 해야지만 VTP 메시지가 전달되고 도메인 다 일치시키고, 저희가 이제 모두를 다 했습니다. 자, 서버에서 이제 VLAN을 만들어 볼 건데 클라이언트 한번 가볼게요. 클라이언트에서 제가 VLAN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안 된다 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VLAN 클라이언트는 뭐다? not allowed 되는데, 세팅 자체가 뭐냐면 얘는 무조건 서버에서 보내는 정보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만약에 얘가 지금은 이렇게 서버가 만들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서버하고 이렇게 정보가 끊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밑에 단말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오토 케이블링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요 사이에 트래픽 이렇게 통신할 수 있을 건데, 이게 요 서버가 만약에 얘가 통신이 이쪽으로 라인 링크가 끊기면 서버로부터 정보를 한 개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얘가 재부팅을 한번 했다 해볼게요. 재부팅을 하면 얘가 이쪽 메시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받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VLAN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 안에 VLAN 애들끼리 통신하는데 지장이 생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의 독립성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VTP 버전 3일 때는 이것들을 기존에 우리가 동기화했던 마지막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어서 리부팅 하더라도 그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해준 게 VTP 버전 3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 일단은 VTP 이제 서버에서 이제 VLAN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do show VTP status에서 제일 중요한 게 리비전 넘버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리비전 넘버 0입니다. VLAN 10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1로 늘어났죠. 그러면서 원래 5개인데 하나가 늘어서 이제 6개가 됐죠.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옆에 애들도 어떻게 됩니까? 리비전 넘버 1에 6개가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볼게요. 자, to show VTP status. 자, 6개 하나 맞죠? 자, 근데 이 트랜스페런트는 뭡니까? 얘가 하더라도 넘겨만 주지 동기 안 한다 했죠? 그럼 어떻게 한다? to show VTP status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5개 제로, 아무 관계가 없죠. 얘는 동기 안 하니까 트랜스페런트는. 그러면 서버, 옆에 있는 서버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동기화가 당연히 되겠죠. 한번 볼게요. show VTP status. 자, 당연히 6개 하나 동기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서버에서 이제 VLAN 20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VLAN 20. 자, 그리고 또 show VTP status. 자, 변경하면서 이제 하나 2가 되면서 하나 더 늘어났죠. 27. 그럼 이 끝에까지 잘 전달된지 한번 볼게요. 자, 잘 돼 있죠. 예, 일단 서버에서는 다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VLAN 지금 여기서 to show VLAN brief 이렇게 하면 이제 만드는 12, 20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트랜스페런트는 얘랑 무관하니까 5개 기본밖에 없고, show VLAN brief 하면 이 기본 VLAN밖에 없죠. 그럼 이 트랜스페런트에서 제가 관계없는 우리 VLAN 100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VLAN 100, VLAN 2, 그리고 VLAN 200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트랜스페런트 자티기도 지금 존재하는 VLAN 7개라는 걸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100, 200 만들어줬지만 옆에 스위치 한번 가볼게요. 옆에 스위치에 전달됐습니까? 전달 안 됩니까? 트랜스페런트는 전달 안 되죠. 아예 따로 투명인간 취급이죠. 그래서 얘들 옆에 다는 VTP 애들은 관계없죠. 그래서 얘는 로컬리 독립적으로 가집니다. 마치 이거는 트랜스페런트는 옛날의 스위치랑 똑같습니다. 옛날 스위치들이 여기서 만든 스위치 VLAN이 옆으로 동기화 안 되듯이 그와 같이 동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트랜스페런트는 자체는 넘겨는 준다. 앞에서 넘겨는 주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자기가 동기화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알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혹시 만약 패스워드를 할 수 있으면 여기
그래서 VTP 뭐 패스워드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사용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스위치 전체는 어떻게 됐냐면 결국 리비전 넘버 2에 두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두 개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VLAN 한번 지금 show VLAN BR이죠. VLAN 10, 20을 지우고 30, 40만 만들어 볼게요. 그럼 VLAN 10, no VLAN 20, VLAN 30.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VLAN이 이제 몇 개 있죠? 이제 하나밖에 없겠죠. 기존에 있던. 이 상태에서 to show VTP status 보면 자, 지금 configuration division 넘버가 2죠. 왜 2냐면 요 2에서 2에서 5가 되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작업을 3개 있잖아요. 여기 하나, 둘, 셋. 그래서 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도 다 제일 끝에 확인 한번 해보면 되겠죠. 끝까지 잘 전파됐으면 여기가 있을 거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VTP 리비전 넘버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아셨을 거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이메일 스위치를 하나 가져가 볼게요. 여기서 2960로 자, 요 스위치는 제가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요 스위치는 이제 그 회사에 있던 스위치였던 겁니다. 근데 이 스위치는 이제 창고에 잠깐 들어가 있다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얘가 예전에 회사에 새로운 어떤 신입사원이 여기 와서 VLAN을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많이 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막 자기가 공부도 하고 VLAN 삭제도 해보고 또 노 VLAN 300, 또 VLAN 400도 만들어보고 얘가 열심히 공부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 해봅시다. 그럼 show VTP status에 보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리비전 넘버가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기본 모드가 서버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이 네트워크에 붙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네트워크에 이렇게 해서 붙여버리면 얘가 리비전 넘버가 몇 번이죠? 아까 리비전 9죠. 근데 얘들이 몇 번이죠? 이쪽 도메인 전체가 500개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쪽으로 붙이는 순간 이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얘의 VLAN 정보로 동기화돼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치 않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규 스위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면 무조건 VLAN 같은 것들이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얘를 붙이기 전에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VTP 광고 나왔네요. 자, VTP를 도메인을 사용하지 않는 임의 번호, 예를 들면 테스트 이런 걸로 해버립니다. VTP 도메인을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된다? 바꾸는 순간 리비전 넘버가 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안 하면 다른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VLAN은 이제 다시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1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만 더 만들 거예요. 20. 자, 이렇게 이제 두 개에서 좀 더 이게 왜 두 개가 이 X 했으니까 안 됐네요. 다시 22XIT, VLAN 30, EXIT 이렇게 하면 이제 됐을 겁니다. 두 개가 추가됐을 겁니다. 이래서 잠시만요. 왜 이게 안 들어갈까요?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안 들어갔네요. 그래서 VLAN 500, VLAN 6, VLAN 600 이렇게 해서 show VLAN BR, show VTP status. 자, 이렇게 해서 VLAN 13개고 이제 리비전 넘버 3번이 됐습니다. 이걸 다시 0으로 만들려면 도메인을 안 쓰는 걸로 바꿔도 되지만 또 뭘로 하면 된다 했죠? VTP transparent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버리면 그 리비전 요 configuration 넘버가 0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붙여볼까요? 이 상태에서 붙이면 지금 이 스위치 전체는 요 VTP 도메인의 스위치들은 VLAN이 6개니까 하나만 더 추가해 있네요. show VLAN BR. 자, 이렇게 해서 VLAN 30번만 더 있는 상태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13개가 있죠. 13개니까 8개를 만들었죠. 엄청 많이 있죠. 자, 얘를 한번 붙여 볼게요. 자, 붙여보면 붙이기 전에 뭘 해야 되죠? 자, 지금 VTP 도메인을 일치시켜야 되죠. CCNA 일치시켰습니다. 일치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결해 볼게요. 여기서 크로스오버 케이블 연결해서 여기 4를 얘의 4번으로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얘가 동기화 될 거야 안 될 거야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리비전 넘버 0인데 원래 들으면 얘의 값들 5 높은 값 동기화 되는데 동기화 안 됐잖아요. 왜 동기화 안 됐죠? 왜 동기화 안 된지를 아시겠습니까?
VTP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죠? 얘가 VTP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도메인도 맞고 버전도 맞고 얘가 지금 트랜스페런트 모드네요. 제가 이거 서버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서버로 바꿨습니다. 그럼 서버로 바꾸면 될까요? 자, 서버로 바꿔도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자, 서버로 바꾸거나 클라이언트 바꾸면 동기가 되어 있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예, 제가 했죠. 요거죠. 스위치 간의 연결이 뭐가 되냐? 트렁크로만 전달된다 했죠. 근데 지금 연결했던 포트는 뭡니까? 다이나믹 오토러스트 액세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4번 포트를 뭘로 연결해 줘야 된다? 4번은 트렁크, 여기 있는 것도 트렁크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 VTP가 동작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트렁크가 양쪽이 돼야 되고 도메인이 일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Show VTP status.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동기화 됐죠. 예, 얘가 56. 예, 똑같죠. 예, 이렇게 동기화된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실수가 가장 무서운 실수입니다. 요 실수하는 순간 이제 딱 넣는 순간 신입이 이렇게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회사는 이제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참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